찾아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알림이 안영수 대표님,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한 편을 갖고 왔고요. 이 작품이 아주 신명나는 작품이라서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 오늘 잘 들으시고 꼭 한번 공연장에 가셔서 네. 이 열기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궁금한데 신명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신명나야 되는데 작품 제목이 조금 깁니다. 예.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 이게 뮤지컬 제목이에요. 약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랩하듯이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스웩 우리 많이 얘기하는 스웩. 예. 스웩의 시대 외쳐조선. 조선을 외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어렵다. 네. 제목이 어려워서 처음에 공연 만들었을 때 제목이 허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예. 공연을 보고 나오시면 이래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기 에이지는 빼고 네. 그냥 외쳐조선 이것만 기억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공연 끝나고 나오면 막 외쳐조선 뭐 이러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나마도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죠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럼 면박을 줘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제목 다 한 번에 읽기도 힘들고 들어도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많이들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잠깐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작품 서울예대 학생들이 처음에 개발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네. 이 작품을 유명한 뮤지컬 배우죠. 홍강호 배우, 김선영 배우 이런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PL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대표님이 이 작품, 서울예대 학생들이 개발한 작품을 보시고 이거 작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하셔서 이제 이 작품을 저희 기성 공연으로 개발을 하신 거죠. 네네. 이 작품 처음에 이런 거잖아요. 대학생들 공연하는 거 보고 내가 그렇죠. 집에서 제작해 줄 테니까 같이 해. 그렇죠. 이 공연 한번 작가 누굽니까?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이 작품 소개받았을 때 이 작품 어떤 작품이냐 제목 들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네. 아주 단순하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랩을 하는 조선시대 이야기 요렇게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 설정만으로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조선시대에 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설정이니까. 예. 예,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지 진행자님을 제가 좀 약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시대 배경이 제목처럼 조선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설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예. 어떤 설정이냐면 시조가 국가 이념인 그런 상상 속의 조선인 겁니다. 네. 시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삶의 고단함이나 역경 같은 게 있으면 시조에 담아서 훌훌 털어버리는 걸로 백성들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공연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의 15년 전 어느 날 영모 사건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시조 활동을 하는 걸 금지시켜버린 거죠. 네. 백성들이 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이제 자유도 없고 네. 행복도 없고 불행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설정이 일단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게 조선시대기 같지가 않은. 조선시대도 그런 시대긴 하죠. 왕조시대니까. 조선시대 살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잖아요. 이제 아마 진행자님께서는 벌써 이 작품의 어떤 결을 눈치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치 백성들의 눈과 귀, 입을 막은 것 같은 분위기, 백성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어떤 한 과거의 역사를 반영한 듯한 그런 시대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이제 길게 겪었잖아요. 예, 진행자님께서는 혈기왕성하실 때 자꾸
우리의 역사였으니까요. 예. 아, 그럼요. 네. 네. 자꾸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막 대학 졸업하셨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그런 조선에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조선에서 어느 날 이제 작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조가 금지된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시조가 금지된 이 시기에 늘 그렇듯이 몰래 한쪽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시조를 읊는 골빈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골빈당이 하는 일이 양반들의 악행을 파헤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또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직인 거고 이런 소리가 계속 전파되기를 바랬던 조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몰래 시조를 읊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비밀 모임 같이 그렇죠. 무슨 요일날 어디에 모여라 그럼 거기서 금지했으니까. 네. 이런 모임도 만들고 네. 이런 조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시조를 금지한 이쪽 반대쪽 그 고위 간부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네. 금지한 고위 간부 권력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을 텐데 네. 이 캐릭터가 바로 홍국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제 이게 홍국이라는 인물은 어떻게든 이 골빈당이라는 조직을 이제 잡아서 처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대적인 배경과 이제 상황 설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금지하는 자와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 네. 그 둘 간의 대결. 네.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네. 말할 수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백성들의 어떤 관계. 뭐 시조도 하나 못해? 뭐 이런 그거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예,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못하고 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시대를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스토리인 것 같으면서도 예, 뭔가 좀 약간 생경한 느낌? 그렇죠. 이거 같이 섞어놓은 거 이게 매력이겠네요. 그렇죠. 알 것 같은 내용의 네. 조선이라는 배경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랩이라는 설정 이런 게 이제 재미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골빈당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골빈당에 예. 또 특별한 멤버가 한 명 있는데요. 예. 이 인물이 이 공연의 여자 주인공 진이라는 역할이거든요. 예. 외자입니다. 진. 네. 이 인물은 근데 이제 정말 큰 비밀이 있는데 골빈당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 세력의 대장이었던 홍국의 딸입니다. 이런 예. 설정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이제 공연 때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보면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신념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몰래 골빈당의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극의 또 다른 주인공, 남자 주인공 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 역시 그 홍국과 아주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국은 이 골빈당을 잡아야 되니까 예. 홍국이 묘수를 내죠. 15년 동안 금지시켰던 이 시조를 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시조자랑입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비슷한 조선 시조자랑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시기에 있던 조선 시대에 있던 시조꾼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시조 네. 네. 다 모이게 해서 그때 당연히 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골빈당을 오게 되면은 잡아놓겠다 이런 묘수를 쓴 거죠. 그렇군요. 이건 미끼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미끼대로 골빈당은 참여하게 되고 골빈당은 홍국의 본인들을 불렀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공연은 이제 홍국과 골빈당이 만나면서 예.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요때부터 이제 뭐 드라마가 확 또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랩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시조를 랩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시조를? 실제 시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시대의 시조를 랩처럼 표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랩을 하는 건 아니고 시조를 시조답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 주인공 단이라는 사람이 왜 시조를 다 이런 식으로 하냐. 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스타일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예. 그러면서 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조를 읊는데 너무 세련되고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전달이 잘 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갖고 온 노래가 네. 이 골빈당이 재미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양반들을 풍자한 넘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양반 노름 이게 노래 제목이거든요. 넘버 네. 제목인데 이 넘버가 아주 유쾌하고 가사 전달도 잘 되고 훅
후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웨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은 오웨오 이렇게 되면 유치한 것 같은데 노래 속으로 들으시면 아마 딱 꽂히실 겁니다. 그리고 안무도 너무 재밌어서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넘버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궁금해요. 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허이, 길을 열어라. 홍단날이 행차요. 뒷짐지고 배 내밀어 콧구녕을 활짝 펴 골반을 튕기면서 멋지게 걸어봐. 수염은 길게 빼고 상투를 꽉 조여 눈썹은 8팔자 우아한 팔자걸음. 모두가 손가락질 한다 해도 고개를 높이 들어. 모두가 헛구역질 한다 해도 얼굴을 들이밀어. 센 척은 기본 허리는 안 굽혀. 노리는 것만큼 책임은 안 지네.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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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오. 그래 자식 그게 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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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오. 양반이지 그래 나 오늘도 양반 노름. 오웨오. 이야 좋구나. 자 우린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럼 이제 제대로 놀아보자. 자 언능 모이소마. 양반 중인 천민 노비할 것 없이 모두 모이소. 지금부터 저자 최고의 놀이 양반 노름이 시작됩니다. 뒷짐지고 배 내밀어 콧구녕을 활짝 펴 골반을 튕기면서 멋지게 걸어봐. 수염은 길게 빼고 상투를 꽉 조여 눈썹은 8팔자 우아한 팔자걸음.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 져도 앞으로 나가리. 모두가 못한다고 고개를 떨궈도 목청껏 소리치리. 남녀노소 모두 모여 자유를 누려봐. 양반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오웨오 오웨오 오웨오. 그래 자식 다 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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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오. 너도 나도 모두 다 즐기세 양반 노름. 오웨오 지화자 한번 해보시겠소? 아이고 천한 농사꾼인 무슨. 에헤이 거절은 거절이요. 흥. 어이 잠깐 거기 뭐가 쓰여있는데. 야야야 이러다가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어휴 가는 콩알만 해가지고 시도도 아닌데 뭐 어때.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세. 다리도 들고 팔도 들고. 저기 골빈당이다. 오웨오 오웨오. 그래 자식 다 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오웨오. 너도 나도 모두 다 즐기세 양반 노름.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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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오. 그래 자식 다 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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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오. 너도 나도 모두 다 즐기세 양반 노름. 오웨오 백성들의 세상 오웨오. 자유롭게 외쳐. 그래 자식 다 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즐거운 세상 오웨오. 우리 모두 외쳐. 자유를 누려 권리를 찾아 모든 백성이 다시 태어나리. 새로운 세상을 향해. 뮤지컬 스웨그의 이집 외쳐조선 가운데 이것이 양반 노름이라는 넘버 양희준, 김수아, 이창용 배우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네. 오웨오 이거 한번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여의도 일대에다 오웨오 이게 다 나가. 네. 오웨오. 저 정확해요. 네. 예.
앞에 욕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할 수는 없고. 이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닌데 말이죠. 보이는 라디오 왔는데 한동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동안 이거 엄청 외치고 다니셨다면서요. 네, 공연 끝나면 나가시는 관객들한테 오해 이러면서 계속. 네. 그러면 다 그렇게 반응을 해줄. 예, 웃으시면서. 제가 이제 공연 때 싱어롱 그 이벤트가 있어갖고 네.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 목에다가 싱어롱 안내원이라고 걸고요. 객석에 돌아다니면서 오해오 이거 연습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니까. 네, 나서는 거 좋아하고 관객들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좋아하니까. 그래 맞아요. 네.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 사실은 아까워요. 그냥 제작사 대표하기에는 잡을 때는. 돈만 많이 벌. 배우 오디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나는 네. 분위기인데 이게 시작이 불과해요. 그 아까 제가 그 전국 노래자랑처럼 조선 시조자랑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재밌겠어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이제 조선 시조자랑이 시작되는데 이때 한 몇 개 팀이 이렇게 참가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시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의 식으로 잘 만들어갖고 네. 아주 재미있게 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막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같이 그 호응도 하기도 하고 공연 본 다음에 내가 정말 응원하는 팀은 누구였다 이렇게 막 투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그 장면 하나만 보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요. 네. 신나고 배우들 그리고 앙상블들이 같이 나와서 춤을 신나게 추는 공연이 많지가 않아져서 이런 공연을 보면은 막 같이 막 이렇게 흥에 겨워서 공연장 나올 때 뭐 공연에 감동을 받았던 웅장한 무언가를 느꼈던 중요하지 않고 나올 때는 모두 다 같이 오해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네, 그런 공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마케팅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원전 여기 조선 시조자랑에 나오는 팀들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 공연의 주인공 골빈당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참여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뭐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씬도 있고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날짜도 있고 그래서 예매 페이지 보시면 아마 많은 팁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연이면은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뭔가 상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공연 처음 2019년 6월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예그린 어워즈에서 앙상블상 받고 그 다음에 한국 뮤지컬 시상식에서 남녀 신인상 받고 4회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남녀 신인상을 받았는데 5회 시상식에서는 안무상이랑 작품상을 받고 남자 신인상 또 받고 그러니까 배우 작품에 관련된 상들을 거의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흥만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작품성도 있다. 네, 인정받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놉시스 내용 보면 마지막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 이런 뭐 감동이 오는 거죠, 뭐. 요걸로 작품적인 상 받고 5회5로 배우상 받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아쉬웠던 게 2019년에 시작해서 그렇게 딱 분위기를 탔는데 그래서 막 같이 뭐 노래만 같이 부르지 말고 춤도 같이 추자 그래서 댄스 얼롱 이런 이벤트도 만들고 막 이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은 다 함께 춤도 신나게 추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무대에 다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 서울예대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거 공연 기획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었다고. 그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그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출신들도 꽤 있고요. 이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아까 단 역할을 했던 양희준 배우 이런 분들도 이번에도 역시 참여하시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배우가 웨스트엔드에서 여자 주인공을 맡은 처음 맡았던 배우가 김수아라는 배우거든요. 이 배우의 한국 공연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끝나고 나서 뭐 아이다나 렌트나 하데스타운이나 이런 유명한 뮤지컬의 여자 주인공을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이 김수아 배우가 다시 이 작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 저게 내가 갈 길인가? 이런 그리고 약간 바로 앞에 있는 롤모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배우들도 대단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항상.
제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수아 배우라는 그분, 네. 그분의 목소리로 담겨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굉장히 신난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안에 아까 그 진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아버지가 홍국이고 네. 자기는 뜻을 달리해서 골빈당에 소속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선시대라는 게 저희가 살아보진 못했지만 약간 보수적이고 집안의 어떤 걸 따라야 되고, 근데 그 시기에도 그 시대에도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신념을, 지금의 어떤 여성상을 보여주는 넘버가 하나 있거든요. 네. 나의 길이라는 넘버인데요. 이 넘버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뭔가 딱 이렇게 가슴에 바로 꽂히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곡 요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는 시대는 꼭 네. 이런 캐릭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못했던 거니까. 영화도 그렇고. 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이거는 이 뮤지컬 공연은 네. 넘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곡 들으면서 한번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 안무도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다음 번부터 뭐 춤도 추시게요? 할 수 있다면? 예. 아니요. 한번 보죠. 아닙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지금까지 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웨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김수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의 넘버 나의 길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해. 아무리 소리쳐봐도 난 여전히 제자리,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었나? 그리도 높던 운명의 벽인가? 이런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 고통의 길 끝에 마주한 갈림길, 나의 길은 끝없는 방황, 나의 길엔 처절한 아픔만 마음이 닿는 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난 그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 아냐. 그토록 힘든 일들도 견뎌왔는데 초라한 내 모습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나의 길을 포기하진 않아. 아픔도 내 길이라 생각해. 발걸음 닿는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지금 난 아직 멈출 수.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데런 에르노프스키 감독의 더 웨일과 함께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찰리의 말을 유일한 친구 리즈는 고스란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엘리에게 줄 유산을 남기려 치료나 통원을 거부하고 살아왔음을 이내 알게 됩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라고 여겼던 리즈는 대단한